네, 이슈 캘린더 이어가겠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 김형민 팀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한 주간의 이벤트들을 쭉 정리해 주시고 이 가운데 투자 전략을 꼽아주시는데 이슈만 보자면 이게 무슨 이슈인가 재미없다가도 또 설명을 듣고 나면 상당히 흥미로워집니다. 오늘 캘린더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 먼저 이번 주 일정부터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같은 날 국제전자회로 산업전, 그리고 국제전자실장 산업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4일에는 WPM 사업 성과 발표회가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25일에는 해양 플랜트 100대 전략 기술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24일에 또 행사가 있었네요. 이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고 26일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S4의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26일까지 이슈를 쭉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 짚어드릴지 저희가 예고해서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4일에 열리는 WPM 사업성과 발표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이슈 캘린더의 핵심으로 꼽았는데요. 국가적으로는 첨단 신소재 핵심 원천 기술 하나가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용을 접하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WPM 말도 생소하고요. 예. 이게 이제 2010년도에는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제 햇수로 3년차를 맡고 있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그런 성과를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 제조업 측면에서는 제조 강국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소재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 제조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분야가 바로 이 소재 산업이 되겠는데 이러한 아킬레스건을 극복하고자 정부 차원의 어떤 주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PM이라고 하시면 이 월드 프리미어 머티리얼스라고 해서 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니셜대로 그러니까 이 2010년도부터 이 직영부, 그러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죠. 직영부 주관으로 추진해온 세계 시장 선점 10대 핵심 소재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선도할 10대 소재를 선정해서 이 한 개의 소재당 수백억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0개 WPM 사업단 참여 기업이 152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상장사가 코스피가 26개, 그리고 코스닥은 17개 등 이 43개 기업의 상장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도 또 비중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부 자금은 1조 원 규모가 되겠고 별도로 이 산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10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소재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방과 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이 소재 산업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이 세계 시장 선점 10대 소재 WPM 선정 사업에 대한 내용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친환경 스마트 표면 처리 강판, 그리고 에너지 절감 변환용 나노 복합 소재,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온, 플라스틱 기판 소재 등 이렇게 소재들이죠, 전부. 근데 이 산업 분야별로 봤을 때 이 화학 쪽에 보시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다 설명해 드리려면 1시간 갖고도 부족하고요. 이 중에서도 최근 모바일과 관련이 있는 이슈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업계 성과를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에서 이 메탈 메쉬 필름이라는 걸 양산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구리나 은을 필름에 미세하게 입힙니다. 그래서 전극을 구성해서 터치가 가능하도록, 센싱이 가능하도록 만든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투명 정필름 양산에 성공을 해서 이 ITO 필름, 기존에 쓰이고 있는 터치 쪽에 쓰이고 있는 필름이 ITO 필름입니다. 이 ITO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터치 스크린용 ITO 필름 보시면은 류 금속인 인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ITO의 I가 인듐인데요. 이 인듐 산화 필름이 바로 ITO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좀 비싼데요. 왜냐하면 이 생산량의 58%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요. 희귀 금속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상당히 불균형하고 이 공급단에서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이 터치 스크린에서 바로 이 ITO 필름이 차지하고 있는 원가 비중이 많게는 40%,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터치 스크린 패널 업체들이 대부분 어떻게 공급을 받냐면 히토류 가공을 한 소재를 일본의 니코덴코라는 회사에서 전량 그렇게 거의 독점으로 수입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국산화율이 불과 5%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국산화가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이 ITO 필름을 이 메탈이라든지 뭐 은나노라든지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하죠. 그리고 그래핀이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지금 대체를 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하. 이 상황에서 최근 그 메탈 메쉬 형태의 필름이 이 저항값이 낮기 때문에 이 장점을 통해서 양산 단계에 좀 도달한 상황으로 상당히 그 유력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외에서는 그 아트메리라든지 유니픽셀 같은 업체들에서 네. 이 그 메탈 메쉬 방식의 터치 스크린 투명 전극을 이미 판매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WPM 사업을 통해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연구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잠깐 그 준비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세계 터치 시장 현황인데요. 네. 이 디스플레이 뱅크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2년 기준 $150 규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ITO 필름 이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터치스크린의 3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한 $40억 이상의 투명 전극에 이 소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ITO 대체제 보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점을 예상해 봤을 때 2015년에는 $2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여기 이제 그 보시면 대형 패널이 올해부터 많이 늘어나는 이 빨간색이거든요. 많이 증가율이 커지네요. 네. 증가율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형으로 갈 땐 또 이 메탈 메쉬가 상당히 그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한 2015년대에는 $30억 이상의 대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WPM 산업 관련해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관련 선정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도 나왔고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신소재, 소재 관련된 것들이라 좀 다소 어려운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에서 이런 소재 산업 하나 확실한 핵심 기술 하나 있으면 이렇게 뭐 경기가 어렵거나 흔들릴 때도 좀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큰 재료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취약했던 소재 산업 중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군요. 이 가운데 오늘 소개해 줄 기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형주는 제일모직, LG화학, LG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까지 예.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업체들뿐만 아니라 뭐 코롱인더라든지 현대모비스도 해당이 되고요. 중소기업 중에서는 잉크테크, 나노신소재, 아이컴포넌트 뭐 이런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는 기업들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선정 기업들, 뭐 대기업부터 뭐 중소기업까지 쭉 섞여 있는데 이 가운데 소개해 주실 특정 기업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은 그 잉크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잉크테크는 좀 준비된 화면 보시면 전자 잉크인데요. 산업용 잉크뿐만 아니라 이 전자 잉크를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기술력이 높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WPM 사업, 그러니까 잉크테크가 2010년 10월에 그 직영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죠. 이 직영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련해서 WPM 사업 중에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투명 전극 소재 개발 분야에 이 세부 주관 그 기관으로 최종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테크가 이 주관기관으로 해서 나노신 소재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렇게 네. 7개 산하견이 함께 이 공동으로 투명 소재 이 연구 개발에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과제 기간은 2019년까지 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경량, 저전력, 그리고 휴대성, 고기능성, 투명 전극 소재를 개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그 업계 성과 좀 말씀을 앞서서 드렸었는데요. 네. 이 메탈 메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TO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ITO 필름, 기존의 ITO 필름에서는 이 인치수가 높아지면은 이 터치가 구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항값이 네. 높아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계속 대면적화가 추세라고 했을 그렇죠. 때 대면적 터치가 가능해지려면은 이 ITO 필름을 대체하는 메탈 메쉬 쪽으로 가는 것이 대세다. 최근 세미나도 열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 LG 같은 경우도 은나노 와이라는 또 이 필름을 개발했지만 이것도 20인치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의 경박 단소화 추세뿐만 아니라 이 시인성 문제, 이런 어떤 그 메탈 메쉬도 한계가 있는데 이 미세선폭을 구현해야 됩니다. 미세선폭을 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전극을. 네. 그러려면은 이걸 이제 인쇄 방식을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인쇄 전자 잉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잉크를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기존 미래남텍이 상용화한 메탈 메쉬 쪽에도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이 소재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전자파 차폐 필름 쪽에도 신규 시장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그 EMI 그 차폐 필름 승인을 받고 초도 물량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4월 안에 출하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초도 물량 30억 정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핵심 소재가 바로 이 잉크 소재다라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4분기에 잉크 소재가 80억 매출이었는데 올해 1분기 60억,
2분기엔 120억 정도로 1분기 대비 한 100%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 이쪽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도 늘고 또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도 좀 경쟁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앞으로 어떻게 증가될지 향후 매출이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예. 그 매출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예. 1분기에는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봤을 때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QOQ로는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재고 조정 비수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00억 매출 정도의 10% 정도의 영업이익률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수치로 봤을 때는 분기 사상 최고 매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이 회사 측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액이 1,500억 원, 예. 전년 동기 대비 89%, 그 영업이익은 200억 원, 275%의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서 차트 흐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잉크테크 2천억을 좀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장기 박스권을 상당히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이 좀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상단의 이 저항 구간을 벗어나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좀 뚫어 나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사상 최고가를 장중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터치의 대면적화, ITO 예, 대체 필름, 예. 메탈 메쉬의 소재 공급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그 PER 기준으로는 11배, 12배 정도 나오는데요. 소재 업체는 보통 프리미엄을 좀 더 주거든요. 예. 그래서 한 15배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본다면은 최근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의 흐름은 좀 관심을 가져보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각광받고 있는 것보다는 향후 이렇게 미래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을 소개받다 보니까 저도 같이 좀 흥분이 되네요. 좀 세계적으로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하는 이런 소재 산업의 대표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까지도 일찌감치 좀 해보겠습니다. 275%의 매출 영업이익 증가세는 대단하네요. 잉크테크 소개받았고요. WPM에 관한 이슈 캘린더 체크해봤습니다. 김형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